일단 핀테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짜 뭐 요즘에 엄청난 화두고 또 최근 한 달 사이에 정말 신문에 많이 나더라고요. 예, 뭐 안 좋은 일로 많이 났는데 핀테크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하고 기술 요 두 개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 핀테크라고 합니다. 그럼 그 IT를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라는 거죠. 근데 뭐 그 요즘에 보면 IT가 접목이 안 되는 데가 뭐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근데 뭐 굳이 이것만 핀테크라고 명명했냐? 사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명명을 했는지는. 근데 핀테크가 지금 접목된 우리나라의 서비스 영역에는 가장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 네이버 페이라든가 카카오페이. 그 휴대폰 내에다가 카드 정보 입력해서 간단하게 결제하는 거.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해외 송금도 그 핀테크 기술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은행 가면은 왜 그 송금, 해외 송금 많이들 하시잖아요. 하실 때 전신료 내고 뭐 수수료 내고 그죠?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뭐 얼마씩 내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요 해외 송금은 은행은 송금 보낼 때 스위프트 망이라는 걸 써요. 그 망은 조금 비싸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다른 망을 써가지고 좀 싸게 가는 그런 기술인데 오늘 강의하고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얘기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좀 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대표적으로 P2P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이것도 요즘에 이제 영어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이제 크라우드하고 펀딩, 돈 모은다. 그 다음에 군중, 이렇게 합쳐서 군중들로부터 돈을 모은다. 이런 뜻으로 된 합성어입니다. 이걸 좀 정의를 보면 금융기관 등 중앙기관 없이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가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활동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그 P2P를 볼 때는 나머지 말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뭐 투자를 하든 뭘 하든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중앙기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P2P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 생활에도 되게 핵심적인 단어가 될 거예요. 중앙기관이 없다라는 게. 지금 유통구조가 단순화가 되면 비용은 싸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자명한 사실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가 뭐 쌀을 한 가마니 살 때 농사꾼한테 직접 가서 사면 싼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디 들렸다가 또 이마트까지 왔다가 하면 유통마진이 붙거든요. 그럼 그 유통마진들이 최소화가 될 때 가장 싼 걸로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라는 큰 포탈이 유통을 다 집중을 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넘겨주니까 싼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우리가 P2P를 이해할 때는 그냥 금융기관 안 통하고 직접 개인 대 개인이 거래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투자라든가 다른 뭐 사업을 구상한다든가 하실 때는 중앙기관이 없다, 통제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은행을 통해서 대출 받으면 은행원들 월급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점포, 그 다음에 강남에 다 요지에 있고, 강북에 다 요지에 있고, 그죠? 은행에서 점포 분석하는 그 부서에 가면 그 직원들이 맨날 그 점포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뭐 점포 얻을 때도 쉬워요. 은행 들어가 있는데 가서 점포를 얻어버리면 그냥 평균치는 해요. 왜냐면 참 똑똑한 애들이 다 분석해가지고 월급 연봉 몇 억짜리들이 다 분석을 해서
이미 상권 분석을 끊어놓고 은행에 입점하는 거거든요. 그냥 입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디야가 그렇잖아요. 스타벅스 옆에다가 자기네 점포를 내버리잖아요. 그냥. 아니, 우리는 상권 분석 안 해. 스타벅스 옆에다 그냥 낼 거야. 이렇게 하고 가격을 좀 싸게 나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게를 하나 얻을 때도 그런 식으로 은행.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얘기가 이제 옆으로 샜지만 어쨌든 그런 월급을 다 주고 뭐 운영비를 다 쓰고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그런 거 다 생각을 해서 대출을 자꾸 예대마진이라고 하거든요. 예금하고 대출하고 그 이자 차이. 그거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경비 쓰고 해서 이익이 남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즘 보면 몇 조씩 남죠. 그 예대마진 플러스 요즘 이제 수수료 비중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저 중앙이 없다라는 건 되게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그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배우게 될 크라우드 펀딩의 그 종류를 한번 볼게요. 크라우드 펀딩이 꼭 뭐, 돈 빌려주고 돈 받고 이자만 내고 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크라우드 펀딩 종류는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비수익형으로 해서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고요. 그러니까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심리적 만족감, 뭐 예를 들어서 굿네이버스나 이런 데다가 뭐 또 기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펀딩해서 거기 주고 이것도 그런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나는 누구 도와줘서 너무 기분 좋아. 이것도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리고 후원형이요. 프로젝트에 소정의 자금을 투자하고 그러니까 보상품을 돈이나 이자가 아니라 다른 걸 받아요. 이게 이런 것들은 좀 뭐가 있냐면 영화 투자, 뭐 음악회, 예술인들이 뭐 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티켓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형 중에서는 지분 투자형, 요건 에쿼티에 투자해서 소위 말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하는 형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엔젤 펀딩 같은 거요. 그렇고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있으면서도 집중적으로 좀 공부해보고자 하는 대출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뭐 너무도 당연하게 원금과 이자 받는 그런 투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한 네 가지 정도로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잠깐만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P2P가 2005년도에 영국에서 시작했거든요. 영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유럽, 그 다음에 이 P2P 시장은 중국이 저희보다 더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중국은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관계법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금융기관이 아니고 돈이 오고 가는 사업인데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피해자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 투자자가 또 안 되죠. 지금 뭘 하든 간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P2P 플랫폼 회사가 있고요. 거기에 100% 자회사로 대부회사를 설립하게 했어요. 대부회사를 설립하게 해서 그럼 대부회사는 대부 법에 의해서 감독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P2P는 감독을 못하지만 그 자회사인 대부업을 갖다가 관리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지금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관련된 법이 없고 그 다음에 대출 나가는 방식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P2P 계약은 참가 계약이라는 형태를 띄어요.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즉 뭐냐면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그럼 투자하고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이
그 돈을 갖다가 안 갚으면 야, 돈 줘. 야, 안 하면 나 압류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P2P는 투자자한테 추심 권한은 없어요. 그 밑에 있는 그 회사가 그런 역할을 대행해가지고 회수를 해서 투자자들한테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그 투자자들은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분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